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오랜만에 이지연 대표님께서 빠숑의 세상 답사기 시작해 주셨습니다. 일단 무주택자, 처음에 1주택자 무주택자 포지셔닝이랑 지금 어떻게 지금 처한 현실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솔직히 이제 규모는 제일 작지만 다주택자분들이 제일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요즘 어떤가요? 다주택자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죠,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주택자분들이 그 포지션이 다 달라요. 네. 작년에 다주택자일지라도 각자의 상황이 다 달라서 네. 누가 하는 말이 A는 맞지만 B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나의 상황에 대입해서 네. 들어야 돼서 이제 1주택자분들하고 무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투자가 네. 한 방향으로만 트렌드 따라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게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어렵거든요. 네. 한 개밖에 못 사니까. 네. 다주택자분들은 돈 벌어서 좋지 않아요? 아주죠. 아주죠. 근데 이분들이 그 안에서 나눠져요. 네. 이 맞습니다. 좋은 게 사실 좋았거든요. 좋았다가 한 작년부터 기분이 묘하게 안 좋아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 배부른 투정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유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근데 다 각자의 고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요. 아이러니하게. 네. 존경하는 투자자인 또레미님이 이런 말씀을 글을 남겨주셨는데 투자자 그룹이 세 그룹이 있다라고 분류를 해주셨어요. 전 정말 그 공감하는데요. 네. 투자자 사이클을 한 사이클을 다 마치고 지금 대출도 줄고 대출을 나라에서 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출이 줄고 자산은 늘어났고 그다음에 저희 역전세도 지나갔고 18년 말에 엄청난 역전세가 있었잖아요. 저도 많이 물어줬어요. 그때 다들 뭐 정말 다들 티를 안 내서 그렇지 18년 말에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다음에 입주권 있었던 분들은 고비고비마다 이주비 대출이 계속 없어지고 중도금 대출도 줄어들고 다주택자 규제가 생기면서 원래 파리 대책이 떠졌을 때 선배님들이 입주권은 괜찮아. 입주권은 허그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보증을 조합해서 하기 때문에 다 나오니까 입주권은 끌고 가야 됐거든요. 저도 다 끌고 갔잖아요. 입주권을. 안 그랬거든요. 다 잔압.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서 또 피도 올랐다 빠졌다 이게 막 널뛰기이기 때문에 주식장 빠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진짜 그 재개발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재개발 제가 프리미엄은 거품이고 허상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건 정말 그냥 실체가 없는 그런 거,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 거라서 이런 분들 엄청 고생했죠. 근데 그게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입주권 갖고 있으면 다들 너무 좋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더 살 수도 없고 사기 너무 비싸고. 너무 희귀 상품이라서. 예. 지금은 뭐 권리가보다 피가 더 비싸고.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뭐 서울에서 진행하는 걸 보면은 뭐 갖고 있는 사람이 위너인 것 같고. 네. 근데 문제가 규모를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대부분 다 그렇죠. 예. 저도 강제로 대출을 갚았어요. 할 수 없이. 다 상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근데 투자 사이클이 또 두 번째 그룹은 투자 사이클이 돌아와서 뭐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 이제 리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팔고 뭘 갈아타거나 그쵸. 팔고 뭘 사거나 해야 돼서 고민되는 분들. 이분들이 진짜 고민이 많아요. 네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투자 한 사이클이 아직 안 돌아온 이분들이 고민이 가장 커요, 사실은. 네. 아직 안 돌아와서 소위 영끌족이라고 하죠. 네. 처음 투자할 때는 레버리지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그때 신용대출도 많이 풀어줬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주잖아요. 네. 쫙 해가지고 이제 하신 분들 이제 좀 알아가시고 재미도 이제 이분들이 가장 재미도 있고 이제 투자 스타디 모임도 가장 적극적으로 나가시고 제일 열정적이죠. 블로그도 가장 열정적으로 하시고 요즘에 이분들 블로그 보면요, 박수 정말.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거 보고 배워요. 저도요. 저는 요즘에 사실 좀 창피한 부분이 있는데 좀 쉬다 보니까 늘어지고 제가 이 그룹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제 비과세는 남의 일이고요. 강 건너 불구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바뀌는 이런 대출, 세법 이런 데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저조차도 너무 버거워요. 제가 강의를 멈추면 아마 관심이 그쪽에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다룰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제가 살 수 있는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저랑 관련도 없고 근데 손을 놓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이렇게 손을 놓게 되는 거죠. 아예 다주택자가 되면은 비과세는 무슨 이게 한순간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이렇게. 그럼 그렇죠. 이제 안 봐야 짜증이 안 나니까.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지도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는데 그분들처럼 세세하게 막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상황은 나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진짜 꽃낭자님도 세금 정리 정말 끝내주시고요.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교통망이나 철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는 뭐 루트원 이런 분들도 너무
블로그가 좋고. 다 모르는 분야 나는. 아, 그래요? 요즘에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예. 찰리 파커님은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톡방에 올라오는 걸 다 정리를 해서 매번 정리를 해주시고, 예. 까르라고 하는 분은 재건축 정비장에 있는 피를 다 조사해서 매달 쫙쫙 뽑아요. 와. 아직 뭐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웃분들이 정말 많은 정보를, 양질의 정보를 열심히 블로그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뭐 사실 블로그 우리 그 수익 알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주는 거, 네이버에서 주는 거. 애드센스.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애드포스트. 그거 돈 진짜 짜장면값, 탕수육값 나오잖아요. 저는 좀 더 나오긴 하긴 하죠, 저는. 네. 그러니까 매일 쓰셔도 저는 이제 그런 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뭘 바라고 하시는 건 네. 아닐 거란 말이에요. 되게 감사한 분들이 참 많죠. 네. 근데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이런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 영끌에서 지금 아직 한 사이클이 오진 않았지만 네. 공부도 속도가 올라가고 지금 한참 투자를 맹렬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정말 그 작년 20년 6월달 대책, 7월달 대책에 아주 세게 가장 많이 타격을 입었던 그룹 중에 한 그룹이에요. 투자 중에서 후발 투자자, 후계 투자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저희 키즈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이제 그때 잘 견디셨으면 지금 이제 또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텐데 이제 그때 패닉세를 하거나 이제 할 수 없이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정리하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거고, 이분들 이제 대출이 갱신될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갱신이 안 되면 이분들이 계속 돈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투자할 때 투자가 이 투자자 1그룹까지 가려면 사이클을, 그러니까 매도 사이클을 2번에서 3번 정도를 겪어야 돼요. 네. 이 사이클이 오게 되면 어느 순간, 저도 이걸 안 믿었었는데 선배분들이 어느 순간은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렇게 정체되는 구간이 온대요. 커브 그렇죠. 구간이. 이게 자산이 늘어나서 계속 쬐끄만 걸 사고 팔아야 자산이 2배씩 불어요. 그렇죠. 2배. 이게 2배씩 올라가는 불어요. 속도가 다르죠. 2천 투자해서 4천 벌고 뭐 4천 투자해서 8천이 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버는 건 초기고 이게 어느 순간 단계가 올라가서 건드려야 되는 물건이 커지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이게 자산이 상승하는 속도가 자산 이렇게 꺾인대요. 이렇게 좀 둔화가 된대요. 정체 구간. 그다가 이제 꺾이다가 정말 큰 부자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또 빵 터진대요. 그게 이제 빌딩, 시행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시행 특히. 토지든 뭐든 이제 예. 할 수 없이 그 분야로 갈 수밖에 없는 단계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묵혔다 터질 때 굉장히 크게 터지니까. 그럼 이제 정말 큰 부자가 나오는 거죠. 요 상황에 있는데 그걸 버티는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더더욱이나 옛날 주택담보대출만 묶여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더해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대출들이 많이 묶이면서 이제 지금 이분들이 고민이 많죠. 저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건 사실 주거용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고민이 너무 이제 규제가 많고 하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재산세, 보유세 이거 굉장히 지금 세금에 대해서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주택자를 포기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양도세를 그럼 완화해 주셔야 돼요. 그럼 다주택자의 물건은 반드시 풀려서 시장에 물건 나옵니다. 아니 그 시장 아마 그럼 가격 조정될 거예요. 많이 조정될 그러니까 거예요. 사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더. 사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것들 팔고 튀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맨날 아침마다 방송이 그거거든요. 자산이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언제까지나 아껴서 절약해서 자린고비처럼 굴비만 먹고 간장 찍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삶의 질도 너무 떨어지고 저는 너무 어느 순간이 되면 재방법 구매를 마음에서 좀 양보를 해라. 물건이 눈에 보이고 또 돈 벌 게 보여도 어느 순간이 딱 되면 3번 살 거 1번만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해야지 나의 삶이 다시 좀 이렇게 기름칠이 돌아가는 단계가 오는데 그 단계가 돌아가고 나면 또 투자할 시기가 또 와요. 그럼요. 이렇게 그거를 근데 그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을 올해 작년에 너무너무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토지 공부해야 되나? 이쪽 굉장히 호황이에요. 네. 근데 이쪽은 또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 네. 지금 주식 공부와 마찬가지로 저도 주식에 들어가면 처음 부동산에 처음 왔을 때처럼 저는 완전히 거기서 뉴비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학생의 본분으로 공부를 해야죠. 여기서 정말 많은 그 자아 갈등을 해요. 제가 팔면 상치고요. 그다음에 한 6%, 8% 이렇게 먹으면 정말 잘 수익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10% 안에서 6%에서 10% 안에서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 날아가는 거 로켓도 쏴요. 이런 더 역시 장기는 가치 투자야 이러면서. 그래서 또 한 번 반성을 하면서 다음에 이거는 튼실한 회사고 우량 주니까 단타하면 아까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한 번 쉬어요. 그러면 또 나락을 걸어요. 이게 아주 귀신 같게 내 마음을 알거든요, 주식이. 그래서 이 내적 갈등을 엄청 한단 말이면서 막 무서워요, 제가.
부동산을 처음 들어온 수강생분들도 맨 처음 들어오면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제 여기서 같이 이제 다시 학생이 되는데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라 토지로 갈 때도 이게 반복될 거 아니에요. 자산이 늘어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될 상품과 종류, 새로운 공부를 던져주는데 네. 나는 하고 싶은 거, 익숙한 것만 하고 싶어요,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한 자아 갈등들이 다들 있어요, 다들. 이제 그게 1그룹이냐, 2그룹이냐, 3그룹이냐, 그쵸. 내가 어느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데 이분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숨통 트이고 싶어 하는 것은 특히나 1그룹이나 2그룹들은 좀 팔 수 있는 타이밍도 좀 줬으면 그래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뭐 꼬마 빌딩으로 간다든가 뭐 이제 뭔가에 토지 투자로 간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탄다든가 사실 저도 집을 몇 개를 정리를 해서 지금 사는 동네에 큰 평수, 그러니까 분양받아놓은 곳이 대형 평수인데요. 그 동네가 아닌 지금 동네에 아이 전학 문제도 있고 엄마 종교 문제도 있고 엄마 친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동네에 큰 평수를 매입하고 싶어요. 사실 매수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정책 얘기는 뭐 특별히 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1주택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막아놨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와 추가 투자처가 막힌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고민은 이거는 사실 좀 고민이 많았는데 요즘 부동산 방송 좀 인기 시들하니까 그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가족 명의로 분산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자식 명의, 그렇죠. 뭔지 명의가 되게 되게 부모님 중요하니까. 명의. 예. 근데 세무 당국의 그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그다음 그쵸. 세무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지금은 통합 시스템 다 관리가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수익이 났으니까 팔아서 합쳐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그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용이치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의 고민은 뭐냐면 자식분들한테 이제 사줬던 그런 것들을 회수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회수하지 않아도 자식분들이 알아서 셀프 효도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명의만 조금 쓴 건데 이것들이 내 자기 건 줄 알아.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쵸. 아직은 자식한테 줄 때는 아직은 자녀분들이 나이가 어리고 이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노후 자금으로 굴리고 싶으시고 뭔가를 좀 이사를 하거나 이제 뭘 상가주택으로 가시거나 월세 나오는 물건으로 이제 그걸 발판 삼아서 하고 싶으신데 이제 그런 걸 뭉칠 수가 없는 상황. 네. 이거가 가장 큰 고민 중인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재건축 다시 봐도 될 시기니까 재건축 좀 눌려 있을 때 안 보는 재건축 지금 다시 한번 사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선거 때문이에요. 선거가 나오면 재건축에 대해서 눌려있는 민심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뭔가의 선거의 그 공약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럼 또 주목을 받잖아요. 상품이 다시.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것도 부정적이긴 하시지만 재건축이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은 저층 주거지의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건축을 해요. 혹은 중층이라도 강남, 송파 이상, 잠실 이상이 아주 평당가가 높은 곳은 중층이라도 사업성이 나와요. 그런데 약간 중고층이면서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단지인데 중저가 지역이다라고 하면 이 지역은 리모델링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사 비용 들어가죠. 증축할 수 있는 세대는 몇 세대 안 나오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나오죠. 네네.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좋진 않아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구조가 변경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좀 여건이 좋아진데 그 동네가 또 신축밭이에요. 신축밭에 리모델링 된 것은 사실 그 신축 가치가 신축만큼은 구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너무 구축만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도 괜찮아요. 그 동네에서 그래도 제일 새 거니까. 그럼요. 근데 신축밭에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리모델링이 완성됐을 때 그 결과 가치를 좀 낮게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포구의 한강변에도 있고요. 그 리모델링한 아파트가 그다음에 강남구의 한강변에도 리모델링 아파트가 두 단지가 있는데 주변에는 신축이랑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월등히 차이 나요, 가격차가. 초반에는 신축이 네. 없었을 때는 그런데 굉장히 올라갔었죠. 인기 좋았죠. 그죠? 당연히 하는 것이 좋았고 그때 조합원도 정말 잘하셨고. 네. 근데 지금 입장에서 조합원들도 공부가 많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쵸. 주판을 따져보면 맞아요. 반대하는 네. 사람이 분명히 나요. 반대. 추진을 빨리 해서 빨리 하면 네. 그것도 괜찮아요. 임대는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임대 얘기도 좀 약간 네.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게 동의 문제에서 나주구문 해라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안 하시려고 하실 분들이 분명히 반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공 재건축이 어찌 따져보면 그런 지역에서는
설명회를 잘 하고 또 공부를 치열하게 하면 리모델링과 비교를 해봤을 때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네.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올 거다. 네. 분명히 나라에서 공공재건축도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좀 이렇게 할 거고, 나라가 임대 아파트를 끼고 있는데 대지 지분을 공유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옆에 일반 단지랑. 네. 그러면 그거는 임대를 다른 데로 잠깐 전환하고 이거를 부신 다음에 통합으로 올리는 건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되잖아요. 이거는 나라 거니까 네네. 매입이 빠르니까. 그 여기가 먼저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네네. 동네에서. 그러면 공공이 성공 사례가 나오고 공공 재건축이 그러면 약간 이슈를 타고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주춤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지금 빨리빨리 진전해야지 좋은 상품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재건축이 완화가 될 거고, 또 하나는 그 GTX라든가 각종 교통이 가장 좋은 그 재료 중에 가장 좋은 거예요. 개발 호재, 교통 호재 중에 교통 호재 꽂히죠. 이거 다 해준다고 현수막 걸릴 거 아니에요.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거 쟁취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집값이 들썩들썩 하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물량도 줄어들지, 선거 이슈 있지. 그러니까 뭔가 핑크빛 전망을 많이 제시를 할 수밖에 없다. 나라는 집값을 안정하고 싶지만 또 각 정당에서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해상충이 되는 것이 아마 21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공급 대책이죠. 네.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네.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뉴스테이 공부를 15년 말에 뉴스테이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걸 많이 공부를 했던 스터디 그룹이면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요. 시장이 엄청 이사 대책에 공공이 나오면서 시장이 엄청 혼란을 겪었어요. 욕 엄청 하고요. 신문 기사도 막 진짜 막 안 좋게 막 나오고요. 이게 공공, 현금 청산, 수용 이 단어가 굉장히 민심을 자극했고요. 기분 나빠요, 일단. 네. 기분 나쁘고 단어가 주는 거부감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재개발하고 재건축 단어를 혼합하면서 그 전 대책에서 20년에 나온 대책들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사 대책도 뭔가 공공이래요. 근데 현금 청산하고 수용 얘기가 막 나오니까 야, 이것들이 공공하자고 해놓고서 공공하면 현금 내 거 다 뺏어가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아니라 그 문맥을 그 대책을 하나씩 따져보면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로 갈 수 있는 곳은 원래대로 신청하셔서 가시고 민간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 민간에서 합의 보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관이 관여를 해야지만 뭔가가 혜택을 주거나 이 땅에 뭔가 사업성이 안 나와서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이게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대책이었거든요. 뜯어보면 거기서도 네. 종류가 3가지로 또 나뉘어요. 그 안에서도. 그쵸.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전문가시니까 그 이제 박사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전문가시니까 세세하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를 자신 있게 다 갖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용어를 새롭게 썼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원화가 되니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되는 곳은 이렇게 가시고 안 되는 곳은 이렇게 관이 손을 대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니 공급이 빨라질 것입니다. 라고 홍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공공에서 주는 단어가 혼합이 되면서 빌라 사업 다 망해? 다 수용돼? 다 청산돼?가 돼버리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2월 4일 이후로 빌라 사면 다 청산. 노림수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노림수요? 그렇게라도 해서 이게 공공이 딱 해서 제시했을 때 매입이 빨라야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 매입을 하는 단계에서 매입이 지연되거나 지상되면 그 지연되면 보상의 관계 때문에 난리가 나거든요. 진짜 그 막 옛날에 인천에서 개발 사업을 겪었던 분들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상품인데 네. 거기 그 원주민 분들 진짜 막 장난 아니죠.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일단 보상과 매입이 빨라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매입을 해서 가격을 올려주는 행위가 있으면 매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이득을 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놔두면 개발이 안 되는 곳이에요. 입지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안 됐으면 말 다 한 거예요. 네.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 자꾸 빌라 옆에 지면 노후도 갉아먹고 네네. 이번에 노후도가 좀 떨어져도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엄청 메리트 센 거거든요. 네. 동의율도 60%까지 갈 때는
이게 동의율에 대한 착각인데 60% 갈 때까지는 쉬워요. 근데 음. 여기서 그 75%까지 갈 때는 막판에 70%에서 5% 갈 때 진짜 힘들거든요. 네네. 이거 정말 강성한 사람만 남아요. 네. 나를 밟고 가시오. 이런 사람들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동의율이 정말 어려워서 이 조합 설립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걸 다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빌라를 구매를 못하게. 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의도인 줄 알고 무슨 얘기인 줄 알고 저도 처음에 그런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래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여론이 안 좋고 뉴스가 안 좋아서 일단 진행이 안 돼요. 아니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그쪽에서 대응하는 방법들을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의도로 그런 아이디어로 정책을 냈던 실무자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시행하거나 발표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몰라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아, 이게 그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통일이 안 돼 있구나라는 걸 알았었고, 이게 이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이 보고서를 준 직원분들은 보고서를 너무 잘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저 멸시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돈이 안 되는 곳이,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을 과한 돈을 얹혀서라도 진행을 하겠다,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멈춰 있었던 그런 유휴부지 같은 것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게 이게 다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위에서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심야 토론이 있었는데 뭐 방송국에서 한 심야 토론 이제 KBS 거예요. 대표로 두 분이 나오셨어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싹 다 없애고 정말 그날 고구마 몇 개 먹는 심정이었는데 근데 얻은 것도 많아요. 왜냐면 상대방을 알아야 지피지기 백성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에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사대책에 나온 보고서와 거기 심야 토론에서 그날 나와서 했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무슨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그분들이 그 정책을 만드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은 아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이분은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그냥 무조건 방어하고 설명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그 깊이 모르니까 근데 결국은 이 정책을 만들 때 이전 정부랑 달랐던 것은 시장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의 정책이랑 지금 정책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보다 점점 좀 디테일해지거든요. 그럼 시장 전문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장 전문가들은 아마 이런 의도로 넣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들을 지금까지 포용할 거 정책을 최종적으로 수행하거나 뭐 실행하거나 발표하시는 분들이 그 수준이 안 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변 장관님 기용된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저는 반대되는 입장으로 김현미 장관은 정치인이었지만 이분은 그래도 LHSH였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적임자다. 그 임대사업과 보상 수용을 많이 해봤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를 지금 했는데 자기 이름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승부수를 던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망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이렇게 짧아도 맡았을 것이다. 그래서 강하게 나올 것이다. 뭔가의 공급에 대한 시그널은 줄 것이고 약간 좀 이렇게 SH와 LH가 이렇게 협동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협의를 얻어내야 되는 일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거기 앉혔구나라는 생각은 했기 때문에 그쵸. 지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정책이 나왔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오해를 뭔가의 방송이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풀어가고 설명하는 과정을 설명회를 많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자꾸 엇박자가 나요. 네. 엇박자가 나면서 민심만 화가 나게 하고 지금 며칠 전에 나왔던 그 뉴스 LH 뉴스 때문에 토지 보상 상기 신도시 얘기 때문에 네. 지금 기분 굉장히 상하니까 그거 아마 회복 못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이거 민심 돌아선 거는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준비했던 이사 대책에 하고자 했었던 그 사업들이 다 엎어졌어요, 지금. 등신도시는 다 엎어진 거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진행되고자 했었던 그런 사업들도 지금 다 불신이 미리 다 컨택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다 자신만만하게 다 컨택했고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강하게 빨리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진짜 자신 있게 내놓은 대책 미리 물밑 작업도 다 했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이거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정책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어서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제 다주택자분들과 그 이제 1주택인데 추가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관심 많이 가져 하시는 게 이제 썩빌라예요. 썩빌. 요즘 아주 인기 어가 나왔죠. 썩빌. 썩은 빌라라고 해서 이런 개발 이슈를 갈 수 있는 초기 단계 그 관심들이 많고 이제 그 물건들이 아주 인기 상품으로 두 가지가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었어요. 썩빌하고 하나는 1억 원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이슈시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
법인 버려? 6월 달에 이제 고비가 와요. 네. 이분들한테 6월에 이제 6월이 지나면 종부세가 엄청나게 그 일반인들이 일반 물건을 갖고 있는 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뭐 중가로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예, 그냥. 법인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큰 물건을 좋은 물건을 덜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이 줄일 수 있는 작은 물건들을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건데 샀다 팔았다 하면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작은 걸 사도 몇 개가 뭉치면 굉장히 커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세금으로 1억 이상 만약에 내시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오게 된다면 아 이걸 굳이 해마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이분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다들 틈새가 있어서 하실 분들은 계속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지금 나오는 정책이 9.13 대책까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정부는 우리는 집값이 계속 올랐으면 좋겠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부는 집값을 눌러야 되는 게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사실 그걸 공급으로 눌렀으면 공급을 준비하면서 눌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투기만 억눌렀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공급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약간 네. 아쉽긴 한데요. 그 이후에 나왔던 정책들 19년 정책, 20년 정책은 네. 12, 16, 뭐 617, 네. 이런 대책들은 누가 아이디어를 자꾸 제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네. 개인적으로 불만 많아요. 네. 시장은 이미 실수요자 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일부 투자자들 막 활발하게 눈에 띄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분들 대사도 아니에요. 시장은 결국은 실거주가 움직이고 실거주가 집값을 제일 많이 올려요. 네. 이게 키 핵심 포인트인데 모든 정책을 정밀 타격해서 카톡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을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와서 수업을 듣고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밀 타격 세밀하게 누군가가 다 알려주는 것처럼 쪽집게처럼 핀셋으로 대책이 나와요. 2019년도에 제가 10월, 11월 강의할 때 누가 듣고 갔잖아요. 아, 예. 월천 대특께서 몰래 찍어서 너무 놀랬죠. 듣고 가나보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네. 뭐냐면 그러면 그때 당시엔 통쾌해요. 그래 투기꾼 새끼들 잘 됐어. 그래 다 죽어. 근데 이게 시장에서 사실 우리는 투자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이게 전체인 것 같고 이 세계가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저희 스승님이 저한테 한 말씀 하셨어요. 너가 자꾸 그 안에 있으니까 넌 세세하게 물건만 보고 자꾸 이렇게 여기 다음에 여기 이게만 보는 건데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어차피 다 순리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큰 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 그런 게 다 해결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정책이 그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매맞을 사람을 누가 매맞을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매맞아서 얘가 아프면 힐링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노력하는 것 같고 정말 애쓰는 것 같고. 이게 편가르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게 공급을 늘려주는 대책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장은 조금 아파도 맷집 세게 이 약 물고 이씨 버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을 정말 투기꾼들을 괴롭히려면은 공급을 냅다 때리면 돼요. 그냥 끝나거든요. 그러면 게임 오버죠. 그냥 끝났는데 그거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사실 법인 대책도 마찬가지. 사실 대출을 줄이면서 정말 고통받았던 건 실수요자 갈아타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법인 같은 경우도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전국 전체의 물량을 봤을 때 그렇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 라고 생각할 때 저는 물음표예요, 솔직히. 아니, 물음표가 아니라 1%도 안 돼요. 네. 이거보다 사실은 지금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네. 입장은 누구냐면 네. 제가 지금 학교 공부를 하잖아요. 누구냐면 법인에서 법인을 운영하는데 부동산 자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할 수 없이 임대사업도 하는 분들 아니면 정말 업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에 접했어요. 이분들은 임대사업자 말소가 되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종부세. 그렇죠. 아니, 세금 건설사인데요. 네. 건설사인데요. 미분양이 난 거예요. 할 수 없이 건설사에서 떠맡아서 그것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로 다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만기가 된대요. 그게 뭐 핫한 지역이면 다시 분양 전환을 돌려서 매각하면 되겠지만 양도세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사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일 수 있지만 아직도 공급이 많아서 그런 지역이면 한 바퀴 다시 돌려야 되는데 이걸 다 일반 세금으로 이제 그 건설사가 중소건설사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소건설사 한 건물 그 임대면 800채 정도인데 800호.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런 게 한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전체가 보면.
한참 미분양 시절 많았잖아요. 지금도 힘들었을 미분양 때. 관리 지역 가면 아직도 있고 그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은 아니지만 지방은 도지역들은 미분양이 되게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주 너무 쉬운 말씀으로 팔면 되잖아라고 하는데 팔게 퇴로를 만들어주든가. 안 팔린다니까. 그리고 안 팔리기도 하고 네. 세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팔아도 손해가 보게 되면 팔실수 벌써 미분양이 안 났지. 사실은 법인 때문에 정말 고통받는 건 네. 그렇게 맞아요. 법인을 네. 운영하고 있어서 이미 이런 사업으로 하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태. 네, 저는 상황이에요. 뭐 20년 동안 그런 클라이언트들이랑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부도 나가서 저도 리서치 비용을 못 받은 경우도 꽤 있었고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그것들은 일반인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공감도 못해 그거는. 예, 어차피 저는 내 공감을 한 거지. 예. 이제 어차피 이렇게 다 화난 상태에서 다음 정책이 나온다면 너무 지금 이렇게 투기꾼들을 잡는데 혈안을 줘서 누군가를 벌 주고 그래서 기분 좋아서 힐링 이거보다는 이젠 정말 좀 이렇게 당근도 줘야 돼요, 때로는. 당근도 때로는 줘야 되고, 이렇게 햇살 정책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도 피고, 공급도 좀 대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의 그런 그 정책의 엇박자는 지금 현재 이 상실감의 시대를 맛보게 된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이 모든 거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럼 결과가 좋으면 집값은 잡혀야 되잖아요. 그럼 정부도 행복하지 않고, 실수요자도 행복하지 않고, 주택을 많이 사서 번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네. 지금 그거에 대한 관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떤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나 또 지금 주택 시장이 많이 안 좋으니까 다들 꼬마 빌딩이나 이런 그 수익형 물건으로 네. 많이 가요. 근데 꼬마 빌딩 동났잖아요. 완전 동났어요, 정말. 말 그대로 동났어요. 비싼 남 지금 제일 아파트 시장이 지금 상승하는 거는 이 꼬마 빌딩 시장이랑 비교하면 상승률이 비교가 안 돼요. 뭐 썩비린기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이쪽은 맞아요. 그냥 뭐 20억짜리 동난지는 좀 됐고요. 지금 50억, 60억 해도 그냥 그것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고. 지금 100억 넘어가야 돼 지금 살 거. 성수동도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저도 이제 그 사옥을 좀 하고 싶어서 돌아다녀 봤는데 이미 좁은 골목의 이면도로 사실 거기도 성수동은 장사가 되거든요. 그런 작은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 실거래가 보면 19억 정도에 찍혀 있더라고요. 좀 괜찮은 웬만한 건물 40억, 50억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 가격이잖아요. 뭐 이렇게 약간 좀 인기 없는 네네. 강남 가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강북에도 그 정도면. 이런 쪽으로 가셨던 분들도 이자하고 다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대출도 많이 나와서 70%, 80%. 대출을 네. 많이 받잖아요. 맞죠. 예. 이런 분들 갑자기 근데 월세는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아요. 경기 또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월세는 더 빠졌어. 오히려 바닥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상승 여력을 보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고 너무 저금리니까 그래도 월세가 나와서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그쪽은 사실 또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네, 수익형 부동산은 100% 영향 받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로 양적 완화 돈을 엄청 많이 풀어서 이건 되게 잘한 거예요. 한번 저희가 금융위기 겪었잖아요. 네. 그때 대비가 안 돼서 모기지 때문에 터진 거고 그래서 막 전 세계가 휘청거렸잖아요. 다시는 전 세계에서 이런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을 하자고 대비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이제 바젤 협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고 계속 모의 게임을 해요. 모의 게임을 해서 서로 모니터링을 하고 누군가에게 가계부채가 늘어나거나 위험 신호가 오면 경고를 주고 근데 이번에도 코로나라는 사태가 떨어졌을 때 증시가 그렇게 폭락을 하고 했을 때 연준하고 다 합심을 해서 촥촥촥촥 정말 짠 듯이 너무 방어를 잘한 거예요. 쫙 방어를 잘해서. 근데 이게 돈 쓰라고 돈을 풀어줬더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갖고 자산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죠. 뭐 주식, 비트코인, 그다음에 뭐 미국도 이 문제가 크대요. 예. 저기 지금 미국은 부동산이 더 올라가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예,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전 세계 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M1, M2 그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정말 이렇게 이런 상승 속도로. 그러니까 8년 동안 올라야 될 그 상승 속도가 그냥 다파르게 이렇게 올라가서 누구나 걱정을 하는데 이제 돈을 언젠가 경기가 살아나서 이제 백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났을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경기가 살아났을 때 그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뭐 테이퍼링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던데 이 시점을 다들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돈이 풀렸을 때 회수를 하면 풀려던 돈이 회수가 될 때의 그 인플레이션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부동산을 사실 인플레이션 걱정은 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에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원자재 값하고 모든 그 달러, 원자재, 주식, 채권 이게 한 번에 같이 오르는 건 이상현상이에요. 이게
그 순환으로 한다고 올웨더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게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현상인데 원자재가 막 돈육부터 시작해서 막 다 올라가거든요. 뭐 구리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원유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런 금리에 대해서 지금 아까 투자그룹 1그룹은 상관없지만 이제 정말 그 3그룹이신 분이나 이제 막 집을 이제 앞으로 또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끌을 많이 하라고 얘기해서 주택은 무조건 무리해서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오지랖 떨고 고민을 먼저 하는 거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재택근무가 많았던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당신이 45살, 45세 이상이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 지금 기업은 아주 절호의 기회에 있다. 요즘 같은 때 구조조정하면 욕 들맞잖아요. 지금은 못하죠. 정치에 그러니까, 빌려서 못하죠. 근데 하겠죠. 지금 이럴 때 그러니까 고정비가 임대료, 임차료 하고 그다음에 저거예요. 임금이에요. 이게 가장 큰 고정비의 하나거든요.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구조조정하기도 참 좋은 시기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택을 돌려보니 일하는 놈 하는 놈 너무 구분이 분명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좀 하면은 얼굴 보고 이렇게 이런 게 없어지니까 뭐든지 성과로 보는 거예요. 성과 위주로. 그러면 성과가 없는 분도 있잖아요.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위기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책상을 없애도 회사가 돌아가요. 그러면 외주를 많이 주게 돼요. 일을. 외주를. 다 회사에서 다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스페셜리스트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고용에 그다음에 또 4차 혁명 대비 앞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20년 뒤에. 일자리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일자리가 지금 대기업이 많고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분들의 임금이 선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많고 부자가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이상호 의원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PIR이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고 이게 주택값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사실은. 집이 비싸지 않아요. 이러면 욕먹을 수 있지만 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거래가 되거든요. 내가 살 수 없을 뿐이지.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그 기업체의 월급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 만약에 혹시라도 오게 되면 이때는 부동산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지금 걱정하는 거 너무 빠르고 이거는 지금 이제 인제 사시면 매도 시점도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살 때부터 걱정을 하셔야 돼서 예. 지금은 조금 구매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아닐까. 대출 많이 진다면. 네네.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들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강의 한번 하기로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거기서 잘 풀어주실 거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저 그냥 솔직한 얘기할게요. 고민이 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정부 규제가 좀 있어서 이렇게 좀 그 미디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대놓고서 막 이렇게 예전처럼 멱살 캐리하고 이거 사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있는지 엄청 고민했어요. 지금 또 누구를 위해서 세그먼트를 해야 되느냐.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 네. 투자 그룹에 들어가서 활발하게 지금 다들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시고 지금 그쵸, 또 그쵸. 조정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고 해서 하시면 돼요. 그분들은 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분들은 저의 몫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의 몫은 집방 TV를 보고 오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빠종의 세상 답사기를 하고 보고 듣고 이제 막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이 불인이 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저의 지금 역할인 것 같고 그분들과 이렇게 가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 저는 다리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것이 어디 있는지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 하세요? 뭐 사세요? 저는 말 못해요. 그걸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되어드릴 거고요. 저는 네. 그 대신 그거가 누가 잘하고 그걸 누가 잘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전문가인지도. 네네. 그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문제는 바로 그곳을 가면 안 돼요. 그곳을 가기 전에 자기가 알아들을 준비 이걸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야 돼요. 제가 그건 정말 자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수업은 뭔가 지역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것을 가는 곳은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은 곳에 갔을 때 딱 하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기초 준비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해드릴 거예요. 그거에 와우.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누는 게 목표라서 저걸 투자를 해보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투자가 경력이 되신 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사실은 수업은 많이 팔면 좋겠지만
그럼 또 와서 또 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타깃이 정확하게 정말 이제 부동산을 알아가고 싶고 부동산에 뭐 그런 톡방도 막 들어갔지만 하나도 못 알아듣고 네. 내가 여기서 뭔가를 좀 쫓아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언니한테 듣는 완벽 적응용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PPT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과 설명을 주로 많이 하면서 끌고 갈 거고 네. 8시간 정도를 하면서 이제 그 강연은 먼저 찍어 놓고요. 네. 이제 강연이 오픈되는 시기는 19일이기 때문에 네. 19일 강연이 오픈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제가 여유가 생기니까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추출을 해가지고 그런 요즘에 그 빅데이터들 많잖아요. 회사들을 네. 통해서 좀 추출을 해서 자료로 이렇게 뽑아서 뽑을 수 있게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야, 정말 근데-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역은요, 지금 이분들은 그건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항상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건 제 관심 지역이 아닌데요. 서로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럼요. 네. 나는 지금 요거에서 요것만 하고 싶은데 네. 서울을 차근차근 A부터 Z까지 배우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어요. 네. 근데 그걸 하셔야 되거든요. 네, 전국 그 전체를. 전 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 전 단계까지. 오케이, 예. 오케이. 그게 또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워낙 최근에 이쪽에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주린이가 분명한데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부동산 쪽도요. 이미 하신 분들은 고민을 하면서 풀어가고 있는데 지금 갓 시장에 진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지금 막 좀 자충우돌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냥 이대로 조금 조용히 있을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용기와 기회를 갖도록 격려를 해주신 빠쇼님께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새로 만나신 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드려야 할 때 고민이 많고 사실 여러분들을 안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뇌를 빨아서 이렇게 하는 막 이런 것들 또 한 번의 멱살캐리 너무 힘들 것 같고 서로 사실 정치적인 성향도 안 맞으실 거고 이런 거에서 저는 막 계속 욕을 할 건데 그러면 약간 반감이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관심이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요. 아예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었을 때가 나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에 발을 담그신 거예요. 이미 입술을 건너가려고 입술을 했기 때문에 몸이 젖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무트로 나가셔서 몸을 말릴 수는 없어요. 일로 넘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물속에 몸을 담갔으니까 이런 빠스에도 알게 되었고 부동산에 관심이 가졌고 하면 이제는 헤엄을 쳐서 저 건너편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 단계에 이제 모르고 살 수는 없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속만 상하잖아요. 그 속상함을 치유하고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버시면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단계. 고통스럽죠. 그 단계를 할 수 없이 수용을 해야 돼요. 그 단계로 같이 가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